어르신, 지금 자녀에게서 얼마나 자주 연락을 받으시나요? 저는 지난주 병원 침대 위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손에 꼭 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은 세 자녀 모두에게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병실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언제쯤 오시나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 병문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아버지가 저희한테 하신 말씀들 생각하면 찾아뵙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통화는 끊겼고 병실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60년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이 순간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으신가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진 건 아닌가요? 전화통화도 점점 짧아지고 있진 않나요? 이것은 제 이야기이자 수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가정의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오래 살아봤으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뭘 알아? 엄마 말 들어야 후회 안 해. 이 말들 사랑에서 나온 진심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 말들이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혼자 결정할 능력이 없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네 인생을 더 잘 알아.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8세입니다. 아들이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들의 모든 결정에 의견을 냈습니다. 아들이 이직을 고민할 때도 그 나이에 무슨 이직이야.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도 안정된 직장 놔두고 왜 모험을 해. 아들이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런데 가서 뭐 해. 돈만 낭비야. 박 선생님은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로 바뀌었고 나중엔 아예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지금은 명절에만 짧게 들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실수하지 않길 바랐을 뿐인데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르신,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자문해 보시겠어요? 다음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자녀의 결정에 자주 의견을 내시나요? 엄마가 더 잘 알아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자녀가 내 조언을 안 따르면 섭섭하신가요? 자녀의 실패가 두려워서 미리 막고 싶으신가요? 4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곁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라.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언은 해도 강요는 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할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4세이고 딸이 셋 있습니다. 막내딸이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할머니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말을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정말 그만두고 싶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믿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작은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고 실패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대표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딸은 지금도 매주 엄마를 찾아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어줬을 뿐이에요. 최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결정에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대부터 직장 선택까지 심지어 아이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큰 병을 앓으면서 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최 선생님은 말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때로, 내 말 들어야 후회 안 해 대신 내 선택을 믿어로, 왜 내 말을 안 들어 대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로. 처음 3개월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꾹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길어졌습니다.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제가 바뀌니까 아들도 바뀌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아들은 그대로였는데 제가 비로소 아들을 제대로 본 거죠. 어르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말 습관을 바꾸세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세요. 명령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할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둘째,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녀가 말할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녀는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기다림을 연습하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그들이 먼저 연락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다림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자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엄마 보러 갈게요라는 말이 늘어나는 걸. 어르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집. 그 집 부모님들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 존중이란 자녀를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겁니다. 실패할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 습관을 바꾸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고 기다림을 실천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을 참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전혀 다른 관계가 펼쳐집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 병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이후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제 말 습관을, 제 태도를, 제 기대를. 쉽지 않았습니다.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자녀가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것, 어르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너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가정의 관계가 이 영상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르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따뜻한 가족 관계.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단 하나의 원칙, 존중과 믿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